안녕하세요. 자, 5개년 진도별 기출문제집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지금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강의로 듣고 지금 접하시면, 첫 강의는, 그러니까 기출문제 첫 회독은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첫 회독을 하셔도 됩니다. 또는 이제 이미 내가 그 해설 보충 설명 오답풀이를 읽으면서 1회독을 하신 경우는 두 번째 2회독 하시면서 이 강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를 보는 방법은 해설 보충 설명 오답풀이를 읽으면서 빨리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혼자서 또 읽고 이해하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면 강의를 활용하는 게 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회독수를 높이는 게 이제 공부 방법이세요. 기출문제를 맨 처음에 정독으로 1회독을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많이 걸리면서 정독을 하는 것보다는 1회독을 빨리 하고 2회독을 빨리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또 3회독으로 들어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공부 방법은 각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린지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이 책 자체가 해설 보충 설명 오답풀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중에 또 설명을 해드려야 할 문제들이 또 곳곳에 있어서 이제 해설 강의는 도움이 분명히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인행사부터 보겠습니다. 그 28쪽인데요. 인행사 제 1장에서 자, 1번 인간 발달 및 그 유사 개념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인데요. 성장, 성숙, 학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발달의 유사 개념에서. 근데 거기 성장은 양적 변화. 그죠? 그게 중요해요. 그 문장에서. 자, 다시 한번. 성장은 양적 변화다. 그죠? 그 다음에 성숙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사회적 발달이 아니라 성숙은 유전적 기제, 유전적 요인. 그죠? 유전 인자에 의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죠. 자, 그다음에 학습. 경험이나 훈련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 변화이다. 자, 근데 이건 이제 개인 내적 변화입니다. 외적 변화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인간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맞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지금 성숙의 경우에는 유전 인자에 의한 변화거든요. 근데 발달은 유전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인간 발달은 상승적 변화와 하강적 변화를 모두 포함하죠. 그래서 상승적 변화 플러스 하강적 변화 또는 퇴행적 변화 둘 다 포함한다. 자, 그게 중요하고, 자, 그다음에 2번 오시면, 자, 2번부터는 인간 발달 원리의 문제들이거든요. 이건 무조건 1순위예요. 무조건 나오는 문제죠. 자, 2번 보면 인간 발달의 원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1번 무작위적으로 발달한다. 그렇잖아요. 발달은 체계적으로 발달이 진행돼요. 즉 일정한 규칙성을 지니고 있어요. 발달은. 자,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발달이 진행된다 또는 일정한 규칙성으로 발달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2번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 그걸 최적의 시기 또는 결정적 시기 또는 민감기라고 하거든요. 결정적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맞고, 3번 안정적 속성 플러스 변화적 속성이죠. 그래서 안정적 속성과 변화적 속성 모두 포함하는 것이지, 모두 나타나는 것이지 무엇보다 무엇이 더 강하다 그러면 틀려요. 아셨죠? 아까 1번에서도 5번에서 하강적 변화보다 상승적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면 또 틀리는 거예요. 알았죠? 둘 다 포함하는 것이지. 자, 그다음에 2번에서 다시 한번 4번 신체 하부에서 상부 그 다음에 말초부에서 중심부위가 아니라 바뀌었죠. 순서가. 일정한 순서가 있는데 그림 요거 상체에서 하체 즉 상부에서 하부 그 다음에 중심부에서 주변 부위 그 다음에 전체 활동에서 특수 활동으로 요거 그림 그려놓고 외우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여기 상부에서 하부 또는 우리 시험에서 이제 상체에서 하체 이렇게 되었거든요. 하체. 그 다음에 중심부에서 말초 부위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순서 잘못됐고요. 그 다음 5번 순서와 방향성이 정해져 있죠. 그건 맞아요. 근데 발달 속도에는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그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동갑 친구들 A, C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인간 발달의 원리는 A는 노안이 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B는 노안은 안 왔는데 흰머리가 너무 많다라고 그렇고, C는 노안도 왔고 흰머리도 왔고 많고 기억력도 예전같지 않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발달의 개인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1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4번 자, 옳지 않은 것. 자, 1번 발달에는 최적의 시기, 아까 결정적 시기라고 했잖아요. 이번엔 최적의 시기라고 되어 있죠. 그죠? 결정적 시기, 최적의 시기가 존재하죠. 1번 옳지 않습니다. 자, 2번 발달의 각 영역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3번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4번 대근육이 있는 중심 부위에서 소근육의 말초 부위, 그죠? 중심 부위에서 말초 부위죠? 그러니까 거기 앞에다가 붙여놓긴 했지만 대근육하고 소근육을 붙여놨지만 중심 부위에서 말초 부위 순으로 발달한다. 맞죠? 자, 연속적 과정이고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즉 속도는 불규칙적이다. 일정한 속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일정한 순서는 있지만. 자, 그 다음에 5번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영아기에서 노년기까지의 시간 흐르는 과정이 아니라 태내기죠. 태내기라고 해야 돼요. 태아기라고 하면 안 되고 태내기라고 해야 돼요. 이제 발생학적 구분의 태아기는 구조부터 출산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태내기라고 합니다. 태내기에서 노년기까지 시간 흐름의 과정이다. 자, 1번 옳지 않고. 자, 2번 일정한 순서 방향 예측 가능하고. 자, 3번 환경적 유견적 상호작용 결과이고. 자, 4번 각 발달 단계별 인간행동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차 있다. 모두 맞죠. 자, 그 다음에 6번 옳은 것인데 1번 긍정적 상승적 변화는 발달로 간주하고 부정적 퇴행적 변화도 발달로 간주하죠. 그죠? 근데 뒷부분에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렸어요. 자, 2번 순서대로 진행되고 일정한 순서가 있죠? 예측 가능하다. 맞죠? 2번. 자, 그 다음에 3번 인간의 전반적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맞았고 그 다음에 개인차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틀린 거죠? 뒤에. 자, 그 다음에 4번. 자, 이런 것들은 그 앞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거나 그 4번 같은 문장들 보시면서 뭐 1번도 그렇고 거기 키, 몸무게 등의 양적 변화죠. 걔는. 그 다음에 인지 특성, 정서 등의 질적 변화를 모두 포함한다. 아셨죠? 그거. 자, 그 다음에 5번. 각 발달 단계에서의 발달 속도는 거의 일정한 것이 아니죠. 속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 이 7번이 이번에 23회 때 나왔잖아요. 그죠? 23회 문제예요. 자, 인간 발달의 개념 원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해서 아까 유사 개념을 집어넣었어요. 문제에다 한꺼번에. 그죠? 학습, 성장, 성숙. 이걸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1번 보면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하죠. 그 다음에 최적의 시기가 따로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거기 개인차도 존재하고 최적의 시기 또는 결정적 시기 존재하죠. 근데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렸고. 자, 2번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죠. 없다고 해서 틀렸고 예측 가능하죠. 불가능하다고 틀렸어요. 자, 3번 성숙은 경험이나 훈련의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돼요. 아까 성숙은 뭐라고 했죠? 유전인자, 유전적 기제. 그죠? 유전적 메커니즘에 의한 변화입니다. 자, 4번 발달은 소근육 말초 부위에서 대근육 중심 부위가 아니라 중심 부위에서 말초 부위죠. 순서가 잘못됐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유전적으로 미리 정해진 정도까지 도달하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에요. 그죠? 유전적 기제에 의해서 라고 한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부터 12번까지는 그 인생 주기별 특징이 문제가 이게 나와요. 그래서 태내기부터 노년기까지를 아예 한 문자로 조합해가지고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거기 8번 보면 자, 영아기는 에릭슨의 신뢰감 대 불신감의 시기거든요.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주 양육자와의 안정된 정서적 신뢰관계가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신뢰감 대 불신감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래서 거기 1번 맞고요. 자, 2번 유아기는 여기는 유아기는 전주잡기예요. 피아제의 전주잡기이기 때문에 사물을 정신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해서 가장놀이라고 되어 있죠. 그 가장놀이 밑줄 그어보세요. 이 가장놀이가 상상놀이에요. 상상놀이. 그래서 우리가 유아기 때는 상상놀이 다음에 집단놀이거든요. 그죠? 3세에서 4세까지가 상상놀이고 5세에서 6세까지가 집단놀이에요. 그 다음에 아동기로 가게 되면 단체놀이로 가게 돼요. 알았죠? 근데 거기 가장놀이는 이게 상상놀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상징적 사고가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감각운동기의 통찰기의 상징적 표상사고가 시작은 돼요. 통찰기에. 자, 그 다음에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거기 3번 보면 아동기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정서 및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받는 도단기라고도 합니다. 도단기는 무리를 지어서 다닌다라고 해서 도당이라고 해요. 알았죠? 친구끼리 또래 집단끼리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닌다고 해서 도단기. 그리고 우리가 아동기는 동성기라고도 합니다. 동성기. 알았죠? 동성 친구들과 어울려요. 이성보다는. 그래서 아동기를 동성기라고도 해요. 동성기. 자, 그 다음에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의 지지를 더 선호하죠. 그리고 거기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경향이 있다. 거기 보면 그 밑줄 그어보세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경향은
청년기로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이것도 질문 많이 줘요, 저한테.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청년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기에도 해당돼요. 알았죠? 그 문장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 노년기는 생물학적으로 노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며, 거기까지 맞았죠. 근데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기여서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 뒷부분이 틀렸죠? 자, 9번 보면 생애 주기에 따른 주요 발달 과업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영아기, 신뢰감 대 불신감의 시기이고, 이 시기에 애착 형성해야죠. 2세까지 해서 애착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 기억 니은 디귿 리을과 같은 이런 조합형 문제는 속어법을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맞았으면 기억 동그라미 해야죠, 먼저. 그러니까 2번하고 5번 날라갑니다. 그죠? 제외시켜야 돼. 이렇게 짝짝 그어야 돼요, 문제 풀 때. 자, 니은. 청소년기는 거기 생산성은 중장년기입니다. 생산성 대 침체 시기죠. 중장년기가. 서열화는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이에요. 구체적 조작기는 아동기예요. 청소년기는 형식적 조작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니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니은을 제껴버리면 기억은 맞았는데 니은을 제껴버리면 답은 4번이에요. 그죠?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속어법을 적용을 해야 돼요, 반드시. 아셨죠? 물론 이제 기억이 확실히 맞았어, 니은이 확실히 틀렸어, 이걸 이제 이게 되면 그죠? 빨리 풀리죠. 그 다음에 디귿 보면 노년기는 자아통합 대 절망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수용하는 것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보면 기억. 자, 유아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프로이트로는 두 가지 항남이에요. 항남. 그러니까 구강기 다음에 항문기와 난근기가 둘 다 포함되거든요, 두 단계가. 그래서 거기 성역할 인식을 시작한다는 것은 난근기 웨디푸스 컴플렉스의 결과예요. 이게 난근기 웨디푸스 컴플렉스의 결과로 그 동성애 부모와 동일시하거든요. 그 동성애 부모와 동일시한다는 것이 바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지만 여아는 엄마를 따라하고 남아는 아빠를 따라하거든요. 거기서 바로 성역할을 인식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프로이트의 난근기에 남아 그다음에 여아 모두 이성의 부모를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성의 부모를 사랑해요. 근데 이제 남아는 엄마를 사랑하죠. 그다음 이제 여아는 아빠를 사랑합니다. 근데 아빠한테 덤벼가지고 엄마를 독차지하고 싶지만 엄마를 봤더니 자기가 가진 게 없어요. 잘린 거죠. 나도 아빠한테 덤비면 잘릴 수 있다는 거세 불안을 느껴요. 여아는 아빠를 사랑하지만 엄마로부터 아빠를 독차지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아빠를 보니까 자기가 가진 아빠가 가진 난근이 시간이라면 잘할 걸로 보여지는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빠가 가진 저 난근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는 난근 선말을 하게 되거든요. 자, 여기 이제 남아나 여아나 이제 이게 웨디푸스 컴플렉스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웨디푸스 컴플렉스를 해결하는 것은 동성애 부모와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남아는 아빠의 역할을, 아빠가 자기 생김새와 동일하니까 아빠를 따라하면서 엄마를 공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아도 엄마를 따라하면서 아빠를 공유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동성애 부모와 동일시한다는 거, 이게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에요. 성 역할 인식. 아셨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역할 인식이 나오면 난근기 웨디푸스 컴플렉스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짚어드리면, 남아가 하는 건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죠. 여아가 하는 것도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해요. 동일하게. 알았죠? 물론 이제 다만 여아가 하는 웨디푸스 컴플렉스, 여아의 웨디푸스 컴플렉스를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도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아한테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붙여도 맞아요. 남아한테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해도 맞고. 알았죠? 다만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남아한테 붙이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아의 웨디푸스 컴플렉스를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성역할 인식이 나오면 난근기를 떠올리면 돼요. 난근기는 유아기에 해당돼요. 그죠? 항문기와 난근기 두 가지가. 자, 그다음에 니은. 그러니까 기억이 맞았으니까 기억 동그라미 해야죠. 그러면 3번하고 5번이 날아갑니다. 자, 니은. 아동기는 자기중심성을 보이며
자신의 시각에서 사물을 본다. 이게 자기중심성 세산모형 실험을 얘기하는 건데요. 전조잡기에 해당됩니다. 전조잡기는 유학에 해당되죠. 그래서 니은은 이제 유학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니은이 틀렸죠. 자, 기억 맞았는데 니은을 제껴버리면 답은 4번 나옵니다. 그죠? 4번, 물론 이제 2번하고 4번 남았는데, 자, 디귿 볼까요? 성인기 20세에서 35세라고 했으니까 청년기죠? 청년기인데 이게 초기 성인기에 들어가는데, 신체적 기능이 최고조에 달하고 이를 정점으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디귿 맞죠? 디귿 맞았고, 자, 다음 니을. 노년기는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자, 노년기는 기억력이 감퇴되거든요. 알았죠? 어떻든 기억력이 감퇴되는데 장기 기억의 감퇴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어떻든 단기 기억이나 장기 기억이나 둘 다 감퇴되는 건데, 근데 장기 기억의 감퇴 속도가 느리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거 맞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 자, 영아기 0세 2세 애착 발달 맞았죠? 자, 2번. 자아정체감 확립 틀렸죠? 바로 나왔어요. 그건 청소년기니까. 자, 다음 3번. 2차 성징 발달 맞죠? 자, 참고로 1차 성징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성징이 나오는데, 1차 성징은 이거 엄마 뱃속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태내기부터. 알았죠? 엄마 뱃속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그 2차 성징은 이제 청소년기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청소년기에 제2차 성징 발달한다면 맞아요. 자, 중년기는 신진대사 저하되죠? 노년기 내향성과 수동성이 증가합니다. 맞고. 자, 12번. 2번에 나온 거예요. 23회 때. 자, 옳은 것인데, 영악이 성역할 인식 확립 뭐예요? 이거 유학이에요. 그죠? 이게 제가 잘 나와서 자주 나와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요거. 성역할 인식이 나오면 웨디푸스 컴플렉스의 결과로 동일시하는 거를 얘기하는구나. 알았죠? 그러니까 거기 그 유학에 해당되는 거니까 1번 틀렸죠? 자, 2번. 대상용 속성 형성도 이거 그건 영학에 해당되죠? 걔는 대상용 속성은. 자, 참고로 대상용 속성이 어느 정도 형성되게 되는 것은 9개월 내에 형성됩니다. 어느 정도 형성되는 거. 그래서 아이가 놀던 장난감을 빼앗아서 의자 뒤로 숨기면 기어가서 찾게 되는 것이 9개월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그때 분리불안이 시작돼요. 낯가리면 5, 6개월. 분리불안은 9개월경. 그게 바로 대상용 속성이 어느 정도 형성된 시기. 알았죠? 그거까지 좀 알고 있으면 되고. 자, 3번. 자아정체감 확립에 맞죠? 3번이 맞고, 그 다음 4번. 자아통합의 완성은 노년기죠? 친밀감은 청년기. 그러니까 친밀감은 결혼을 위한 거예요. 그게. 알았죠? 청년기의 주요 과업이 결혼이니까. 그 다음 이제 14번이 인간발달 이론과 사회복 실천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나오는 건데요. 자, 13번 보면 일단 1번, 2번, 3번, 4번 다 맞죠? 근데 5번 보시면 인간발달 이론은 사회복지 실천 모든 과정에 유용해요. 알았죠? 전 과정에 다 유용해요. 다만 거기 자료 수집 사정 단계와 특별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해설에서 보시면. 다시 한번 그 해설 봐보세요. 인간발달 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의 원조 과정과 다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요. 알았죠? 전 과정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료 수집 및 사정 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 5번과 같이 사정 단계에서만 유용하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알았죠? 네. 자, 넘겨보세요. 14번도 보면, 자, 옳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23회 때. 자, 1번 인간발달 이론은 문제의 사정 단계에서만 또 틀렸죠. 자, 2번 발달 단계별 욕구를 기반으로 사회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3번 환경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죠. 없다라고 해서 틀렸고. 자, 4번 사회 환경과 생물학적 요소 모두 다 중요한 걸 알 수 있는 것인데 무엇보다 또 틀렸죠. 그죠? 자, 그다음에 5번 다양한 클라이언트 발달 과업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획일적으로가 아니라. 예. 자, 우리가 지금 인행사 1장을 풀어봤는데요.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발달의 원리예요. 발달의 원리는 1순위예요. 그 다음에 생애 주기별 발달 과업 짝 짓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계속 간간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건 뭐 태내기부터 노년기까지를 공부를 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인간 발달 이론과 사회복 실천과의 관계예요. 알았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23회 때 태내기에서 문제가 아예 안 나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24회 때에는 태넥에서 문제가 무조건 나올 겁니다. 어차피 무조건 나올 건데, 자, 태넥이라고 하면 임신부터 출산까지를 의미합니다. 자, 1번 보세요. 태넥의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운 증후군은 지능 저하를 동반하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중요한데, 헌팅턴병은요 우성 유전인자예요. 우성 열성 유전인자 질병으로서 단백질 대사장애는 페닐케톤요증이에요. 구분하세요. 헌팅턴병은 우성 유전인자에 의한 중추신경계 질병입니다. 알았죠? 여기서 이제 그 유전자 이상 장애에서 우성인자는 헌팅턴 무도병, 헌팅턴병은 지금 우리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열성인자는 페닐케톤요증이에요.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3번 클라이널트 증후군은 이거 큰일 난다. 제가 이거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남자인데 이제 큰일 난 이유가 뭐냐, 남자인데 여성적인 특징이 나와서 큰일 났다. 그러니까 X염 색체를 더 많이 가진 남성이에요. 3번이 맞아요. 알았죠? 본래 남자는 XY잖아요. 근데 X염 색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남성에게 여성적인 특징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알았죠? 그래서 클라이널트 증후군은 남자 거다. X염 색체를 더 많이 가졌다. 터너 증후군은 여성 거라고 했습니다. 터너 증후군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X0입니다. X염 색체 하나만 가지고 있죠? X0예요. 혈우병은 남성에게만 발생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태넥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자, 1번에 성염색체 이상 증세. 자, 23쌍 46개 염색체잖아요. 근데 22번째 쌍까지는 상염색체라고 해요. 그 다음 마지막 23번째 쌍이 성염색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XX면 여자고 XY면 남자인데, 성염색체 이상 증세로 클라이널트 증후군은 남자 건데 X염색체가 많은 거거든요. XXY, XXXY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성염색체 이상 장애가 맞아요. 터너 증후군은 여성 건데 여성은 XX여야 하는데 X0예요. X염색체 하나니까 이것도 성염색체 이상 장애예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상염색체 이상 장애는 다운 증후군입니다. 이거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구분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해설에 좀 상세하게 넣어놨는데, 아까 1번에서 나왔던 그 해설 봐보세요. 2번의 해설. 그 유전자 이상 장애는 거기 우성인자에 의한 헌팅턴병, 그 다음에 열성인자에 의한 페닐케톤요증, 염색체 이상 장애에는 상염색체 이상 장애는 다운 증후군, 성염색체 이상 장애는 터너 증후군과 클라이넨트 증후군.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죠? 구분해야겠죠. 예, 구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에 임산부의 심각하고 지속적인 불안, 이 정서적인 부분이죠. 불안은 이런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번 태아의 성장 발육을 위하여 칼슘, 단백질, 철분, 비타민 맞고, 자 4번인데 다운 증후군은 47개 염색체를 가짐으로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해서 이게 옳지 않은 것으로 먼저 가답안에서 이게 4번이 답이었거든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근데 최종 정답에서는 4번을 맞는 문장으로 처리를 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 맞는 문장이죠. 왜 다운 증후군은 47개 염색체 맞죠? 47개 염색체를 가짐으로써 나타나는 증후군인데, 그러면 출제원이 그 4번을 왜 옳지 않은 문장으로 냈을까? 그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운 증후군은 당연히 47개 염색체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제원이 지금 맨 처음에는 이게 이 문장을 지금 틀린 문장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운 증후군은 47개 염색체를 가짐으로써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46개 정상 염색체인데도 다운 증후군인 경우가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문장을 다운 증후군은 47개 염색체를 가짐으로써만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하면 틀렸겠죠. 출제위원이. 근데 그렇게 내지 않고 47개 염색체를 가짐으로써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하니까 그건 맞는 거예요. 알았죠? 47개도 되고 46개도 되거든요. 알았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다운 증후군은 21번째 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는 거죠. 21번째는 상염색체죠. 그러니까 상염색체 이상 장애인 거예요. 성염색체가 아니라.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5번은 기형 발생 물질, 뭐 정의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태넥이, 자, 수정에서 출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22회까지 나오고 23회 때 안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진도별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배종기가 나와 버렸어요. 이게 이제 이 용어가, 배종기라는 용어가 이때 처음 나왔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배란기, 그 다음에 배아기, 그 다음에 태아기예요. 이렇게.
발생학적 구분해서 여기가 2주까지고 여기가 2개월까지니까 8주까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9주부터 출산까지를 의미해요. 알았죠?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 여기 배아기 때 이 배아가 구성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내배엽, 그 다음에 중배엽, 그 다음에 외배엽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배아가. 알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신 1개월, 2개월, 3개월 이거 외울 때 1개월은 심장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2개월에 인간의 모습을 갖춰요. 그죠? 3개월에 속이 꽉 차요. 모든 장기가 발달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2개월에 갖추게 되거든요. 2개월이면 딱 8주까지 갖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배아에서 태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배아에서 이제 태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이 우리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그다음 7개월 이거 외우라고 했었어요. 여기 심장, 여기는 인간의 모습을 갖추고 속이 꽉 차고 사생결단 발로 타니까 임산부가 태동을 느끼고. 그죠? 그다음에 7개월에 임신 7개월에 럭키 세븐. 그래서 생존 가능 연령. 조산되어도.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 순서.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봐보세요. 이제 이 배란기를 배종기로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를 배종기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배종기는 그 수정 후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할 때까지 시기를 말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임신 3개월이 지나면 태아의 성별 구분이 가능해져요. 맞아요. 맞고, 그 다음에 양수 검사 맞고요. 4번에 태아 알코올 증후군 맞고요. 근데 이제 5번이죠. 배아의 구성은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으로 이루어지고 폐, 간, 소화기관은 내배엽이에요. 알았죠? 그게 이제 이게 삐껴 나온 거예요. 그 배아의 구성이 지금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이때 삐껴 나온 겁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영아기로 가면, 자, 이제 여기 발달 단계에서 이게 나오면 이제 각 학자들을 적용을 바로 해야 합니다. 영아기는 프로이트의 구강기, 피아제 감각운동기, 그다음에 에릭슨의 실감대 불신감의 시기, 융의 아동기. 그죠? 콜버그는 적용 못 해요. 아직 도덕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알았죠? 여기는. 그래서 거기 신생학인데요. 먼저 반사운동인데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바빈스키 반사운동은 밥인스키, 스키 타는데 신발 안에 밥이 들어가 있으니까 발바닥이 끈적끈적거리니까 발바닥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빈스키는. 근데 거기 입 부분을 부드러운 자극을 줬을 때 자극이 있는 쪽으로 입을 벌리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젖잡기 반사운동이에요. 이걸 근원 반사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자, 1번 옳지 않고요. 그 다음 파악반사, 연화반사, 모로반사, 그건 다 맞고, 특히 그 5번 보면 원시반사에는 바빈스키, 모로, 파악, 걷기반사는 다 원시반사입니다. 걔들은. 생존반사가 그 1번의 젖찾기반사, 빨기반사, 연화반사가 이제 그 생존반사이고, 그러니까 원시반사하고 생존반사하고 구분해야 돼요. 그죠? 이게 문제 보니까 구분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영아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이 중요하고, 2번 피아제의 감각운동기고 프로이트의 구강기이고 에릭슨의 실감대 불신감의 시기죠. 그거 틀렸어요. 4번 제1의 성장급등기라고 합니다. 맞죠? 제2의 성장급등기는 청소년기죠. 네,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 3번 옳지 않은 것인데 인지발달은 감각기관과 운동기능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영아기를 감각운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그죠? 그 다음에 2번 정서발달인데 이게 처음 나온 문장이거든요. 21회 때. 정서발달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서 긍정적 정서로 가는 거예요. 알았죠? 맨 처음에 흥분 상태인데 아이가 태어나면 그 다음에 불쾌해요. 알았죠? 불쾌. 불쾌가 먼저 나오고 흥분 다음에 불쾌. 흥분 다음에 불쾌고 그 다음 쾌로 와요. 그러니까 부정적 정서에서 긍정적 정서로 오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순서가.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3번 언어 발달은 인지, 사회적 발달과 사회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4번 영아 보호자 사이에서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낯가림이 시작된다. 낯가림 5, 6개월. 낯가린 다음에 분리불안입니다. 낯가림은 5, 6개월이고 분리불안이 9개월경이에요. 아까 대상 영속성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시기. 알았죠? 낯가림 먼저, 그 다음 분리불안입니다. 그것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옳은 것인데 콜버그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영아기는. 왜? 도덕이 여기는 발달되지 않아요. 아직. 알았죠? 그래서 전인수적 도덕기는 유아기에 해당돼요.
유아기. 자, 에릭슨의 신뢰 대 불신이 중요한 시기다. 맞죠? 3번 보존 개념이 확립되는 것은 구체적 주작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동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4번 거세 불안은 아까 남근기였죠? 남근기니까 유아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생활양식이 형성되는 시기. 우리 생활양식은 아들러의 개념입니다. 아들러는 생활양식이 4, 5세경에 형성된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 뒤로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융도 아니고 4, 5세경에 형성되는 거니까 영아기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4, 5세에 형성된 그 문장이 만약에 아들러 생활양식이 형성되는 시기다. 이 문장을 유아기다 집어넣었으면 맞았어요. 그죠? 유아기에 집어넣어 버렸으면 맞았어요. 그게 4, 5세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틀린 거예요 지금. 자, 그다음에 5번 영아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 23회 때 나왔습니다. 너무 쉬웠죠? 1번 애착관계 형성한다. 맞죠? 바로. 자, 그 다음에 분류화와 서열화는 구체적 주작기니까 아동기입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난근기니까 유아기고 상징적 사고가 활발한 시기다. 전주작기니까 유아기예요. 그죠? 유아기. 지금 만약에 문제 풀 때 이거 지금 암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아셨죠? 이게 암기가 안 되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 지금 암기 문제거든요. 이해보다도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 자, 그 다음에 유아기로 갈게요. 1번 유아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나타나는 시기다. 맞죠? 난근기니까. 자, 다시 한번 유아기는 두 단계가 들어가 있어요. 프로이트의 항남, 그 다음에 에릭슨의 자솔. 알았죠? 자솔, 자율성대 수치심, 그 다음에 솔선성대 죄의식. 이렇게 융의 아동기, 그죠? 그 다음에 콜버그의 전임수적 수준, 피아제의 전주작기예요. 이게 이제 나오면 바로 거기 이제 콜버그는 도덕 발달 단계에서 보상 또는 처벌 회피를 위해 행동을 하는 시기다. 거기 보상 또는 처벌 회피를 위해 행동을 하는 시기 그 1단계예요. 콜버그에서도 1단계에 들어가거든요. 콜버그에서 1단계와 2단계는 전인수적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가. 알았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자,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여기 콜버그는 셋으로 나눴는데 전인습적, 인습적, 후인습적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여기를 잡아야 돼. 인습적 수준이 아동기예요. 아동기. 그러니까 아동기 전이니까 여기는 전이니까. 전이니까 여기는 전인습적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아기, 유아기. 알았죠? 근데 영아기는 빠진다. 왜? 영아기는 도덕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알았죠? 이렇게. 그다음 이제 아동기 뒤니까 후인습적 수준은 당연히 청소년기. 알았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둘둘 나뉘거든요, 애들이. 둘둘. 그래서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예요. 근데 지금 그 문장은 보상 또는 처벌을 회피하는 행동은 1단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단계니까 전입적 수준이고 유아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아셨죠? 자, 그다음에 3번 에릭슨의 주도성 대 죄의식. 그죠? 자솔이니까. 그러니까 솔선성 그게 주도성이거든요.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성적 정체성. 자, 거기는 이제 별표 쳐놔야죠. 그러니까 유아기의 성적 정체성이 발달하는 시기다. 맞아요. 자, 5번 영아기에 비해서 영아기가 제1의 성장 등기가 속도가 빨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유아기는 성장 속도가 둔화되겠죠. 성장 속도가 빠른 시기는 딱 두 단계예요. 딱 영아기하고 청소년기. 제1의 성장급 등기와 제2의 성장급 등기입니다. 다시 한번 그 1번에서는 그 보충 설명에 성적 정체성의 개념을 거기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성적 정체성이 뭐다 알고 계시고 그거 유아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하고. 자, 2번 봐보세요. 2번 보면 옳지 않은 것인데 영아기보다 성장 속도 느려지죠? 그 다음에 2번이에요. 2번 성역할 내면화. 그것도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유아기에 해당돼요. 성역할 내면화에 대한 설명도 해설에다 넣어놨습니다. 보충 설명에. 성역할 내면화가 이루어지고 3번에 오로지 자신의 관점에 비추어 타인의 감정이나 사고를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가 전주잡기거든요. 그래서 전주잡기는 이 사회적 관점 수용 능력 또는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조망 수용 능력은 구체적 주잡기에 확립돼요. 전주잡기에는 여기서 시작은 되는데 그 수준이 아주 미약해요. 알았죠? 그래서 거기 타인의 감정이나 사고를 예측하는 게 그 자신의 관점에서 비추어서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 이제 전주잡기니까 자기중심성이잖아요. 그죠? 여기 세산모형 실험에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보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피아제의 형식적 주잡기가 아니라 전주잡기죠. 자, 그 다음에 5번인데 전환적 추론으로 나오죠.
이게 본래 비약적 추론인데 우리 시험은 전환적 추론으로 나와요. 이게 뭐냐면 내가 동생을 미워하니까 동생이 아파버렸다. 알았죠? 내가 엄마 말 안 들으니까 엄마가 아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이제 비약적 추론입니다. 또는 이제 전환적 추론이라고 해요. 그거를. 서로 연관되지 않는 사건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꾸. 알았죠? 그거. 자, 그다음에 3번 봐보세요. 유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남한은 오디푸스 컴플렉스 겸하고 여아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겸한다. 맞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아의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여아의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해도 맞아요. 알았죠? 맞는 거예요. 그거. 남아나 여아나 모두 다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고 여아의 웨디푸스 컴플렉스를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알았죠? 실제 프로이트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라는 용어를 쓰기보다 웨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용어를 썼고 융이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더 사용한 거예요. 알았죠? 사실. 그다음에 거기 그러니까 1번 맞았고요. 그다음에 2번 콜버그에 의하면 여기는 전입적 수준이죠? 틀렸고 그다음에 3번 피아제의 전주잡기죠? 전주잡기에 해당되고 상징적 사고는 맞아요. 그죠? 그리고 자 47쪽인데 그 상징적 표상 사고는 감각운동기의 통찰기에 이미 시작된 겁니다. 감각운동의 통찰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5개념만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게 감정구형이잖아요. 감정구형 피아제 그죠? 지금 감각운동기가 영악입니다. 여기가 영악이 0세에서 2세 그 다음에 전주잡기가 유악이에요. 유악이 그러니까 3세에서 6세 자, 그 다음 이제 구체적 자기가 아동기예요. 아동기 그 다음에 여기 청소년기 근데 자 보세요. 여기 감각운동기는 이게 다시 피아제와 이날대가 6단계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반사운동 시작하니까 반사기예요. 그 다음에 순환반응을 여러 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순환반응인데 순환반응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 순환반응까지 가요. 알았죠? 그 다음 마지막 얘가 깨달아요. 그래서 마지막이 통찰기거든요. 통찰기. 그리고 여기만 하나만 추가시키면 돼요. 2차 순환반응기와 3차 순환반응기 사이에 2차 도식 협응기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여기에. 아셨죠? 근데 제가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건 상징적 표상사고가 시작되는 건 여기에요. 상징적 사고가 표상사고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이 상징적 표상사고가 전주잡기에 이제 확립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시작은 여기서 시작됐고 통찰기. 알았죠? 상징적 표상사고가 통찰기에 이미 시작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확립되는 거예요. 전주잡기에. 자, 이것도 이미 시험에 나온 논점이에요. 통찰기의 상징적 표상사고가 시작된다는 것도 시험에 나온 논점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그 어떻든 3번에 이제 상징적 사고 가능하고요. 전주잡기. 그다음 이제 4번 보세요. 인지 발달은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구분하여 완전한 수준의 분류 능력을 보인다. 그건 구체적 주잡기예요. 전주잡기는 불완전한 분류 능력이에요. 알았죠? 이게 정리해드리면 이겁니다. 분류는 이걸 유목화라고 해요. 유목화. 근데 얘 둘로 나눠야 돼요. 단순 유목화와 그 다음에 다중 유목화로 나눠야 돼요. 알았죠? 이 단순 유목화는 얘가 불완전한 분류예요. 불완전한 분류. 그 다음에 다중 유목화는 완전한 분류예요. 완전한 분류. 알았죠? 근데 요거 단순 유목화, 즉 불완전한 분류는 전주잡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 유목화, 완전한 분류가 이게 구체적 조잡기. 구분하세요. 알았죠? 요거 구분해야 돼요. 이게 시험에 이미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전조잡기니까 유학이죠? 구체 조잡기니까 아동기. 이렇게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완전한 수준의 분류 능력은 틀렸죠. 이거는 불완전한 분류거든요. 자, 그다음에 5번 영아기에 비해 성장 속도가 완만해지죠. 둔화되는 거예요. 빨라진다. 또 틀렸고. 자, 그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유아기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인데, 자, 자신의 성을 인식하는 성 정체성이 발달한다. 아까 나왔죠, 용어. 그죠? 자, 놀이를 통해 발달이 활발해지고, 자, 3번 신체적 성장이 영아기보다 빠르다. 틀렸죠? 빠른 속도라고 해서 틀렸고,
4번 언어 발달이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유아기. 왜냐면은 여기 그 감각운동기가 둘로 나뉘어요. 여기가 영아기가. 그 뭐죠? 여기 아니 전주잡기가 둘로 나뉘죠. 전주잡기가 정개념적 사고 단계와 개념적 사고 단계와 직관적 사고 단계로 나뉘거든요. 이 전개념적 사고 단계 여기 이 개념 언어 발달이에요. 여기가 상징적 표상 사고 이때 이게 지금 여기가 언어가 획기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에 전주잡기가 그러니까 그 맞는 거예요. 자, 근데 5번 보세요. 정서적 표현의 특징은 일시적이고 유동적이다. 이 정서적 특징이 유아기의 정서적 특징이 이때 처음 나왔어요. 이렇게 자세히 나온 건 맞는 문장이죠. 제가 설명 자세히 해놨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봐보세요. 이번에 23회 때 나왔네요. 걔가 유아기의 발달 특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성역할 내면화 또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영아기보다 발달 속도 느려진다. 자, 솔선성대 죄의식 즉 주도성대 죄책감 난근기 맞고 피아제 타율적 도덕성입니다. 자율적 도덕성이 아니라 피아제는 도덕성을 딱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여기 지금 전조작기가 타율적 도덕성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가 자율적 도덕성이에요. 타자 이렇게 타자. 피아제는 도덕성을 딱 두 가지밖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조작기는 타율적 도덕성이니까 유아기가 맞아요. 알았죠? 근데 이제 그 자율적 도덕성이라고 하면은 아동기로 가야 돼요. 아동기로 도덕성 딱 두 가지만 얘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죠. 자, 아동기로 가겠습니다. 자, 1번 보면 자, 에릭슨의 아동기는 근면성대 열등감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너무 쉬웠고. 그 다음에 2번 보면 아동기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인데 자, 거기 구체적 조작기이기 때문에 아동기는 보존 개념, 분류와 유목화가 가능합니다. 그 기억과 니은이 맞고요. 디귿은 가설 연역적 추리가 가능한 것은 청소년기예요. 그 다음에 니을도 자아정치감도 청소년기예요. 근데 이거를 출제위원이 이걸 지금 그 본래 3번이 가다반에서 3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아동기에 그러니까 디귿도 아동기에 포함시켜서 문제를 낸 거예요. 출제위원이. 근데 잘못 낸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황정답 처리가 된 거예요. 문제 오류 때문에. 기억 니은만 맞았는데 기억 니은만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보기 지문에. 그죠? 그래서 정황정답 처리가 된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갈게요. 아동기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제1의 반항기는 유아기에 해당돼요. 유아기. 이 3다의 시기라고 하는데 유아기를 아까 유아기 있죠? 3세에서 6세 이 시기 있죠? 여기를 3다의 시기라고 해요. 3다의 시기. 세 가지가 많은 시기 유아기. 이때 아이들 보면 막 정신없이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움직임이 많아요. 두 번째 이 시기 아이들 말이 많아요. 그죠? 말이 많아요. 굉장히 이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때가 자율성대 수치심 아까 에릭슨으로 보면 자율성대 수치심이 들어가거든요. 자율성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막 지가 혼자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항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1의 반항기가 유아기예요. 그 다음에 제2의 반항기가 청소년기예요. 알았죠? 이때 반항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이때 반항을 많이 세 가지 중에 그래서 제1의 반항기는 유아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니은 보면 조합기술 사칙연산을 얘기하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구체적 조작기니까 맞고요. 니을 아주 중요해요. 니을 봐보세요. 거기 정서적 통제라는 표현이 나오죠. 정서적 통제. 아동기에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시기예요. 이 시기 아이들. 평온하거든요. 그죠? 그 말은 정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셨죠? 여기가. 그래서 정서적 통제가 바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시기라는 뜻이에요. 아동기. 아셨죠? 이때. 그래서 그 니을 맞아요. 근데 미음 봐보세요.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다. 이거 조망 수용 능력, 사회적 관점 수용 능력이거든요. 아까 조망 수용 능력의 시작은 유아기 때 이미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제가. 그죠? 근데 그 수준이 매우 낮다. 그죠? 그리고 이 사회적 관점 수용 능력, 즉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은 구체적 조작기에 확립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동기에 확립되니까 미음 고려할 수 있어요. 타인의 입장을. 못한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그거. 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옳은 걸 모두 고른 것은 프로이트 성에너지가 무의식 속에 잠복하는 잠재기. 맞죠?
잠복기, 잠재기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피아제, 구체적 주작기니까 보존, 분류, 유목화, 서열화 맞고요. 콜버그, 인적 수준이죠. 에릭슨, 근면성대 열등감의 식입니다. 그죠? 솔선성대 죄의식은 아까 유학이었죠? 이거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단계는 무조건 외워야 하고. 5번 보세요. 이번에 나온 건데 옳지 않은 겁니다. 가역적 사고 발달하고요. 단체 놀이를 통해서 분업의 원리를 학습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기술이나 근육의 협응 능력이 정교해진다. 맞고. 근데 4번인데 전조작기에서 구체적 조작기로 전환된 거죠? 아동기는. 형식적 조작기는 청소년기예요. 걔는. 그러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근면성. 맞죠? 네, 에릭슨. 자, 청소년기로 가면 1번인데 옳은 거 보면 자, 성적 성숙에는 개인차가 있지만 발달의 순서는 일정하지 않다. 야, 일정하다. 발달의 순서는 일정하다. 그죠? 발달의 순서가 일정하죠? 순서가 있죠? 그 다음에 개인차도 존재하니까 1번이 맞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1번에서 그냥 끝났어야 하는데 만약에 1번이 이게 정답이 이게 인지 아닌지 이제 헷갈려 버리면 어려웠어요. 문제가. 2번 봐보세요. 여성은 에스트로겐은 맞습니다. 여성 호르몬. 근데 에스트로겐이 분비되어서 초경이 맨 처음에 나와서 틀렸죠? 순서상 가슴 발육 먼저 음모, 겨드랑이, 채모 다음에 초경이에요. 순서가 잘못됐고 3번에 남성은 고안에서 분비되는 안드로겐 맞죠? 테스토스테론하고 안드로겐은 남성 호르몬이거든요. 맞는데 근데 음모가 먼저 나와서 틀렸어요. 고안 확대, 음경 확대 그 사이가 음모예요. 그래서 고안 확대 다음에 음모 그 다음에 음경 확대예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면 성적 성숙의 생리적 징후로서 여성의 가슴 발달, 남성의 넓은 어깨 요거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 주는 것이어서 2차 성징입니다. 1차 성징이 아니라 생식 기능과 관련된 게 1차 성징이거든요. 근데 자, 어쨌든 4번 틀렸어요. 그 2차 성징인데 자, 근데 5번 봐보세요. 2차 성징은 여성의 난소, 나팔관, 자궁질, 남성의 고안, 음경락, 생식을 위해 필요한 기관의 발달. 본래 생식을 위해 필요한 기관은요 1차 성징이 맞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본래는 이 문장이 틀렸었는데 가다반에서는 이게 틀린 문장으로 처리됐는데 최종 정답에서 맞는 문장으로 처리를 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 문장은 청소년기 2차 성징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해설에도 넣어놨는데 청소년기에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서 이와 같은 기관들이 더 발달하거나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죠? 그래서 그걸 2차 성징이 포함을 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본래는 그 5번 문장은 1차 성징 문장이거든요. 1차 성징 문장인데 청소년기에는 2차 성징이 해당이 된다. 알았죠? 그렇게 알아야 돼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1차 성징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시작해요. 알았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1차 성징은. 근데 이제 2차 성징은 지금 청소년기인 것이고 근데 그 1차 성징의 그 문장이 청소년기에서 해당된다. 2차 성징에. 알았죠? 그 문장이. 자, 그다음에 2번 보면 청소년기 그 엘킨드가 제시한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성,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환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 1번 보면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위기가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개인적 우화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상상적 관중을 의식하여 작은 실수에도 번민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쳐다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상상적 청중이에요. 자, 3번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이 매우 특별하다. 이건 개인적 우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첫사랑은 아주 숭고한 첫사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까 그 1번 같은 경우도 청소년기에 위험한 행동을 해도 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거야. 다치는 일이 없을 거야. 이런 게 개인적 우화예요. 그 1번. 알았죠? 그거. 그래서 막 오토바이 막 위험하게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개인적 우화예요. 거기.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내가 성관계를 해도 임신이 되지 않을 거야. 이게 개인적 우화예요.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거기 자, 그 4번 보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객관적 틀렸죠? 이거 자기중심성인데 객관적 이해라고 하면 틀리죠. 그다음에 5번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집중적 관심, 상상적 청중이죠. 그죠? 그거는 자, 넘길게요. 그 3번 보면 옳지 않은 건데 1번 친밀감 하면 무조건 청년기예요. 친밀감은 결혼과 이성교제와 결혼을 위한 심적 기제예요. 알았죠? 자, 다시 한번 그 3번에 친밀감 나오면
무조건 청년기예요. 얘는 결혼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 우리 문제에서 과거 문제에 이성교제와 결혼을 위한 심리적 기제를 고르시오. 답이 친밀감이 답이었었어요. 옛날에. 그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2번. 2차 제2의 성장 급등기죠? 맞죠? 성적 성숙이 있죠? 극단적 정서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청소년기를 질풍노도기라고 하죠. 그죠? 그다음에 추상적 이론과 관념적 사상에 빠져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합니다. 이 형식적 주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죠. 그죠? 여기가. 자, 그다음에 4번 옳지 않은 건데 이의 제2의 급성장기 맞고 심리적 이유기라고 하죠. 청소년기를. 이유기는 젖대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 마음의 젖대기라는 게 청소년기예요. 심리적 이유기. 그다음에 부모보다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강해지죠. 맞아요. 그다음에 4번 피아제 지금 그 비가역적 사고는 전주잡기 특징이에요. 그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당연히. 들렸죠? 자, 다음 프로이트의 심리 성적 발달 단계의 생식기에 해당됩니다. 맞죠? 자, 5번. 이번에 이게 23회 때 나왔어요. 자, 청소년기는 다시 한번 형식적 주작기입니다. 피아제. 자, 조합 기술이 획득되는 것은 구체적 주작기예요. 자, 2번 별표 치세요. 이런 문장 아주 좋아요. 이게 23회 때 거기 가설 연역적 사고하면 청소년기거든요. 근데 경험 균합적 사고가 처음으로 이 용어가 나왔어요. 이 경험 균합적 사고가 구체적 주작기예요. 아동기. 알았죠? 경험 균합적 사고. 걔는 구체적 주작의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는 가설 연역적 사고. 제가 그 오답풀이 동그라미 2번에다가 설명 자세히 해놨습니다. 경험 균합적 사고는. 자, 그 다음에 3번 마샤 또는 마르시아인데 마르시아는 자아 정체감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죠. 기준이 뭐예요? 전념, 위기. 그죠? 위기를 경험했느냐, 전념하느냐. 그죠? 위기와 전념을 가지고 네 가지로 구분했죠. 그래서 3번 맞습니다. 4번 2차 성징은 직접적인 생식 기능과 관련된 성숙은 2차 성징이에요. 예, 1차 성징이에요. 걔는. 그죠? 그래서 이제 4번 틀렸고. 그다음 5번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를 통해 자아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자아 중심성이죠. 걔들이.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제 청년기로 가보면 자, 하비거스트 발달 과부로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이제 3번이 옳지 않죠. 그거는 이제 노년기에 해당되니까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회적 집단을 형성한다는 거 그것도 좀 알고 있으세요? 사회적 집단,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사회적 집단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거 알았죠? 그거 그 가령 뭐 조기 축구에 들거나 뭐 이게 동호회에 들거나 이런 것들 하잖아요. 청년기에. 그죠? 주로. 그래서 맞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2번 보면 청년기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인데 자기 부양 능력을 갖춰야죠. 그죠? 자기 부양. 그죠? 자기 부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그다음에 자아 정체감 형성의 주요 발달 과제인 것은 청소년기죠. 정답은 너무 쉽게 나왔고. 자, 3번. 부모로부터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자율성을 성취하는 시기죠. 네, 맞아요. 자, 그다음에 4번.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 사이의 균형을 찾아 직업을 선택하는 거. 그죠? 직업 선택 맞고. 5번. 친밀감 맞고. 결혼과 부모됨 고려. 맞죠? 자, 3번. 옳은 것인데요. 에릭슨의 근면성 하면 무조건 아동기예요. 알았죠? 아동기. 그다음 이제 2번. 다른 시기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높은 지위와 책임을 갖는 것은 중년기죠.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하는 것도 중년기죠. 참고로 빈둥지 증후군은 여성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남성도 해당됩니다. 알았죠? 여성만 경험한다면 틀려요. 남성도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아 개념이 발달한다.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자아 개념은 언제 형성되죠? 언제 형성되냐면 학문기 때 만들어져요. 자아 개념은. 자, 우리 프로이트에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원초하고 원초와 여기 자아, 초자아예요. 이렇게. 근데 원초하는 구강기 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자아는 학문기. 그 다음에 초자아가 남근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구분.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로 발달되는 이유가 여기 학문기 때 배변 훈련 때문에 그래요. 배변 훈련. 그 다음에 자아에서 초자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남근기 때 웨디푸스 컴플렉스 때문에 그래요. 알았죠? 이렇게. 그러면 자아 개념이 형성된다고 하면 학문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발달 단계로 나누면 이게 영악이에요. 여기가 영악이. 그 다음에 여기가 유악이에요.
여기까지가 유학이. 그러니까 자아 개념이 형성된다고 하면 유학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유학일 때 여기서 자아 개념이 여기서 형성되는 거예요. 형성. 여기서 유학일 때 이렇게 구분하면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아 개념은 유학일 때 형성돼. 유학일 때. 근데 자아 개념의 기초 여기서 이제 기초가 형성된다고 하면 자아 개념의 기초가 형성된다면 영학이에요. 그리고 자아 개념이 발달한다고 하면은 유학이 다음에 아동기예요.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자아 개념이 형성된다면 유학이고 자아 개념이 발달한다면 아동기예요. 자아 개념의 기초가 형성된다면 영학이에요. 다 시험에 나온 용어예요. 알았죠? 시험에 이렇게 다 나왔어요. 영학의 자아 개념의 기초가 형성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자아 개념이 형성된다면 유학이에요. 그리고 자아 개념이 발달한다면 아동기고.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아 개념이 발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는 거예요. 근데 5번 보면 이제 직업 준비와 직업 선택 맞죠? 이게 맞아요. 자 넘겨보면 그 4번 봐보세요. 청년기의 발달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인데 자아 통합이 완성되는 시기로 삶 전체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는 것은 노년기죠. 전환적 추론은 아까 뭐였어요? 유학이죠. 전주잡기예요.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양가 감정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양가 감정을 갖는 겁니다. 청년기. 그죠? 해방되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 피아제의 구체적 주약기는 아동기죠. 에릭슨의 친밀감 대 고립의 시기 맞죠? 5번이 맞아요. 자, 이번에 나온 겁니다. 자, 그다음에 중장년기로 가보면 1번 봐보세요. 중년기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인데 호는 유동성 지능은 감소하죠. 결정성 지능이 증가되는 거죠. 이거 잘 나오는 거죠. 자, 지능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요.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으로 나뉩니다. 근데 유동성 지능은 청년기에 정점 찍고 거기서부터 꺾여요. 결정성 지능은 생애 말기까지 계속 지속돼요. 그러니까 중년기에도 계속 발달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중년기에서 이게 계속 나와요. 문제 풀어보시면 계속 나오죠. 그거.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죠. 자, 2번 봐보세요. 레빈슨 뭐 그건 뭐 나왔으니까 그냥 알면 됩니다. 들러리예요. 들러리. 자, 그 다음에 굴드도 거기 46세 이후에 그루팅 과정을 모두 극복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 시기다. 자, 그 굴드 거도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그 다음에 4번 보면 에릭슨은 생산성 대 침체 맞죠? 융은 중년기에 관한 구체적인 개념을 발전시킨 학자입니다. 중년기를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가 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중년기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팩은 중년기 거도 제시했고 노년기 거도 제시했죠. 이거 구분해서 알고 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거번 신체 초월, 자아 초월 이런 초월 나오면 노년기죠. 중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2번 결정성 지능은 증가되고 유동성 지능은 감소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3번 융에 따르면 외부 세계에 쏟았던 에너지를 자신의 내부에 초점을 두면서 개성화의 과정을 경험하죠. 맞죠? 개별화, 개성화라고 합니다. 융의 개성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에서 설명해드렸던 혹시라도 지금 이론 강의 듣지를 않은 경우는 그 핵심 이론 노트나 그 다음에 족치기 벼락치기를 반드시 병행하는 게 좋아요. 여기에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그 같이 옆에다 끼워놓고 자꾸 옆에 이 챕터를 이 책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그 챕터 보시면서 같이 병행해서 암기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요거 바다에서 해가 떠가지고 중천에 떴다가 지능 과정으로 인생을 묘사했다고 융이. 이제 이 바다가 어머니의 자궁인데 사람은 인생의 오전 시기를 살고 이제 오후 시기를 살게 된다. 근데 중년기는 융은 35세에서 40세 중년기에 들어간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인생의 오전 시기를 살 때는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자의 초점이. 그런데 중년기를 넘어서면서 내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자아의 초점이 바뀌게 돼요. 이게 바로 개성화예요. 융이 말하는 이게 개성화. 제가 지금 개성화를 설명한 거예요. 알았죠?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가 자의 초점이 내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관심이 쏟아지는 거. 알았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성화. 거기 이제 그래서 이 3번 맞습니다. 그래서 융은요. 이 개성화를 자기 실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개성화를 자기 실현이라고 한 거예요. 융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융 문제에서 융은 이 개성화를 자기 실현이라고도 한다. 맞는 문장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알았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융의 이론으로 가보면 융은 이렇게 나눴잖아요.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눴잖아요. 그죠? 정신을. 그 다음 다시 무의식을 이렇게 둘로 나눴거든요. 여기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그럼 잘 알다시피 이제 정신의 중심은 셀프거든요. 여기 자기. 그죠? 의식의 중심이 이고고, 즉 자아고. 그죠? 그러니까 그 청년기까지는, 그러니까 중년기 전까지는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중년기가 되면서 내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 셀프에 대한 관심이 있게 셀프. 그러니까 개성화가 돼야 자기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그래서 중년기 이후에 표면화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화가 자기 실현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봐보세요. 여성은 에스트로겐 맞죠? 그죠? 근데 감소되고 여성은 테스토스테론 맞죠? 근데 분비가 감소되죠. 그 다음에 5번 갱년기는 남자 여자 모두 경험하는 겁니다. 거기 여성만 X. 그죠? 그 다음에 이 갱년기는 여성이 더 빨리 나타나고 남성이 뒤늦게 나타납니다. 그것도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여성이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갱년기. 남성이 주로 먼저 나타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틀려요. 남성은 심리적 폐경이라고 하거든요. 남성도 갱년기를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 봐보세요. 중년기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여성만, 또 틀렸죠? 여성만이 아니라 심리적 증상 경험하는 거 남성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여성은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감소되는 것이고. 자, 이 호르몬의 종류, 여성은 에스트로겐하고 또 하나가 뭐 있죠? 프로게스테론이 있어요. 프로게스테론. 알았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하고 아까 나왔던 안드로겐이 있어요. 알았죠? 이거 호르몬 구분하시고. 자, 그다음에 3번 인지적 반응 속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건 청년기죠? 자, 4번 외부 세계에서 쏟았던 에너지가 자신의 내부, 이거 개성화를 얘기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친밀감 청년기, 사회적 관계망 축소 노년기.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봐보세요. 중년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릭슨에 의하면 생산성대 침체란 심리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 돌봄. 이게 맞는데요. 이게 22회 때 시험 끝나고 나서 우리 그 총신대 학생이 저한테 이거 질문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거 교수님 이거 틀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이게 돌봄이 아니라 이거 배려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줬었어요. 근데 그 케어죠. 케어는 배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보호라고도 번역하고. 그래서 이제 그 돌봄, 배려, 보호 다 맞습니다. 알았죠? 맞아요. 근데 보통 수험서들이 돌봄으로 번역해 놓지 않고 다 배려, 보호로 소개해 놨거든요. 이거 배려인데 왜 이게 돌봄이냐,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는데 맞는 거고. 근데 설사 거기서 이 케어가 돌봄으로 그러니까 돌봄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확실히 또 틀려요. 봐보세요. 2번 유동성 지능이 아니라 결정성 지능이 높아지죠. 아까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자아 통합이 완성되는 시기는 노년기죠. 그죠? 자, 4번 갱년기 증상은 여성에게만 나타나고 남성은 경험하지 않는. 틀렸죠? 다 나타납니다. 자, 5번 융에 의하면 남성에게는 아니마죠. 머시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마 머시마 거다. 그렇죠? 아니마는 머시마 거니까 남성의 여성성이에요. 근데 여성은 아니무스죠. 왜냐면은 중년기 때 이 개성화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양성화예요. 중년기 양성화. 알았죠? 세 번째가 시간 전망 변화고, 시간 전망이 변화돼요. 이 세 가지가 중년기에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양성화가 남자에게서는 아니마가, 여자에게는 아니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의 여성성인 아니마, 여자의 남성성인 아니무스. 이게 바로 이제 양성화거든요. 이게 중년기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년기 때. 물론 이 두 가지는 이제 노년기까지 가게 돼요. 노년기의 성격 특징에도 나오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봐보세요. 이게 5번이 23회 때 나왔거든요. 봐보세요. 1번 에릭슨의 생산성대 침체죠? 당연히 틀렸고. 자, 2번 갱년기는 남성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틀렸죠? 나타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 여성은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감소하는 것이고. 시각, 청각, 미각, 후각, 감각기관이 가장 좋은 시기는 청년기죠? 청년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결정성 지능 계속 발달하는. 맞죠? 생애 말기까지 계속 발달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노년기입니다. 마지막.
참고로 지금 우리가 태내기부터 노년기까지 전생의 발달 단계 지금 보고 있는데 각 단계에서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근데 올해 태내기에서만 문제가 안 나온 거예요. 알았죠? 한 문제씩 나와요 다. 자, 그 노년기 봐보세요. 1번 노년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분리이론은 이 뭐냐면 분리이론이나 활동이론은 뭐냐면 노년기 사회적 활동이 감소되는 이유를 설명한 이론들이거든요. 이거 노년학 이론인데 이 분리이론은 분리론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하고 사이가 있으면 서로 분리되고 서로 후퇴하는 거 후퇴. 노인도 후퇴하고 사회도 후퇴하는 거예요. 서로. 노인도 일하기 싫어해 이제. 그만큼 일했으면 이제 노년기는 좀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노인도. 알았죠? 사회도 노인을 원하지 않아요. 서로 분리돼. 이게 분리이론이에요. 근데 활동이론은 뭐냐면 노인의 사회적 활동이 왜 감소되느냐. 노인은 참여하고 싶어요. 근데 사회가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사회적 활동이 감소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활동이론이에요. 알았죠? 활동이론. 그러니까 활동이론에 의하면 노인들도 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걸 완장을 줘야 한다. 뭐 이렇게 모 대학 교수님은 그렇게 책에다가 인행사에다 그렇게 소개를 해놓기도 해놨는데 봐보세요. 그 분리론은 노년기를 노인 개인과 사회가 동시에 상호 분리를 시작한다. 그죠? 서로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서로. 사회도 노인을 원하지 않고. 알았죠? 노인도 참여를 원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활동이론은 노년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은퇴와 같은 종결되는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왜? 노인도 활동을 원하니까. 알았죠? 노인은 활동을 원하는데 사회가 원하지 않고 있어서 노인의 사회적 활동이 감소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에릭슨은 노년기 발달 과제로 자아통합 맞죠? 자,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는 죽음 상실에 관한 심적 5단계 제시했죠? 이 5단계 순서 외워야 하고. 자, 5번. 팩의 발달 과업은 중년기와 노년기를 통합해서 설명해요. 7단계로. 그러니까 에릭슨은 중년기와 노년기를 구분해서 총 8단계잖아요. 에릭슨의 8단계에서 팩은 중년기와 노년기를 합쳐가지고 7단계로 제시하고 있어요. 알았죠? 그게 나왔고. 자, 2번 볼게요. 노년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자, 주요 과업은 이제까지의 자신의 삶을 수용하는 것이다. 맞고요. 2번. 생에 대한 회상이 증가하고, 거기까지 맞았는데 사고의 융통성이 감소되죠. 경직성이니까. 자,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치매 발병 가능성, 내향성 모두 맞습니다. 자, 3번. 이번 23회 때 나왔네요. 1번 바로 나왔죠. 내향성이죠. 외향성 증가 틀렸고요. 2번, 3번, 4번 모두 맞고. 근데 5번 봐보세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위기를 극복했을 때 자아통합 절망이라고 하는 심리사회적 위기가 있는데 그걸 잘 극복하면 지혜라는 능력을 얻게 되죠. 이거 외워야 돼요. 외워야 하는 거죠. 아까도 약간 돌봄으로 나왔고, 그죠? 중년기에는 돌봄 나왔고, 여기는 지금 지혜가 이번에 나왔어요. 그죠? 또. 자, 4번. 큐브러로스의 죽음 단계 중에서 지금 죽음을 수용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번이 맞죠. 그건.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장으로 잠깐 조금만 더 진도 나갈게요. 그거 봐보면 8장으로 가보세요. 이제 8장부터는 프로이트부터 이제 메슬로우까지 그 학자들인데 학자에서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면 돼요. 여기도. 알았죠? 그래서 먼저 거기 1번 보면 학자와 주요 기법을 옳게 연결된 거, 그 행동 조성은 스키너 겁니다. 타임아웃도 스키너 거예요. 조작적 조건화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 부적 처벌입니다. 부적 처벌 이번 시험에 나왔죠. 이미 나왔죠. 기술론에서 다시 한번 타임아웃은 부적 처벌이에요. 그거 정적 처벌이 아니라 부적 처벌. 알았죠? 타임아웃은 격리거든요. 격리시키는 거. 근데 이건 부적 처벌입니다. 자, 모델링은 반도라 거죠? 가족 조각은 우리가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가족 조각이 나오잖아요. 근데 행동주의 이론에 기반하고 있어요. 피아제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프로이트 자유현상이 맞죠? 5번이.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에 23회 때 나왔네요. 융은 분석심리 이론입니다. 동화, 조절은 피아제의 개념입니다. 그죠? 동화와 조절은. 그 다음에 2번 메슬로우 인본주의 이론입니다. 열등감은 아들러 겁니다. 그죠? 인지발달 이론 피아제는 맞았는데 결핍 동기가 메슬로우예요.
그죠? 결핍성 욕구. 그죠? 성장 욕구와 기본적 욕구로 나누는데 매슬로우는 그죠? 근데 그 기본적 욕구를 결핍성 욕구라고 돼요. 그래서 걔가 결핍 동기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다음에 아들러는 개인 심리 이론이고 생활 양식 맞죠? 자, 5번 분석 심리 이론. 로저스는 인본주의 이론이죠? 현상학 이론이라고 하는데 아니마는 융거예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이트로 가보면 그 1번에 보면 옳은 것인데요.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의 기제가 나타나 맞죠? 난근기 웨디프스 컴플렉스의 결과. 그죠?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 그게 바로 성 역할에 대한 인식.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1번 맞고. 자, 2번 양육자와 상호작용 과정에서 최초의 양가 감정, 최초의 갈등을 경험하는 것은 구강기예요. 구강기는 구강 수동적 단계와 구강 공격적 단계로 나뉘거든요. 8개월을 기준으로. 이빨이 나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공격이 가능해요. 이빨을 깨물 수가 있으니까. 2로. 알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최초의 양가 감정이 나타나고 최초의 갈등이 나타나는 게 바로 구강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율성 대 수치심하면 무조건 항문기예요. 항문기 배변 훈련은 응가를 참는 거죠. 자아 통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율성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4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난근기죠. 리비도가 학문주의로 집중되는 건 학문기죠. 그죠? 예. 자, 넘기겠습니다. 자, 2번 옳은 거 모두 그런 거. 자, 자아는 2차적 사고 과정입니다. 원초아가 1차적 사고 과정이고, 그죠? 다시 한번 원초아가 1차적 사고 과정이고 자아는 2차적 사고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아는 2차적 사고 과정과 현실 원칙 그렇게 해야죠. 일단 1번 기억 틀렸고 그 1차적 사고가 틀렸고. 자, 니은 잠복기에 원초아는 약해지고 초자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맞아지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거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원초아, 자아, 초자예요. 아까 이렇게 나눴는데 구, 항, 남까지 왔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초아만 있었는데 항문기 때 자아가 만들어져요. 난근기 때 초자까지 만들어져요. 알았죠? 그러면 프로이트 이론은 뭘 전제하냐면 자아가 원초아와 초자의 갈등을 자아가 중재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딱 이 가운데예요. 시소로 보게 되면 양쪽 중간에 있는 거예요. 알았죠? 맨 처음에 원초아가 컸죠. 근데 자아가 점점 세력이 커졌고 초자아가 점점 강해지면서 얘들의 균형이 딱 맞아지는 시기. 이게 잠복기예요. 잠복기가 아동기죠. 아동기 때 그래서 애들이 평온한 거예요. 정서적인 통제라고 했죠 아까. 그죠? 균형이 맞아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원초아보다는 초자아의 세력이 커지게 되니까 균형이 맞아지는 거예요. 얘가. 그 얘기입니다. 자, 디귿 보시면 신경적 불안은 자 불안은 세 가지 종류죠. 신경질적 불안, 그 다음에 현실적 불안, 그 다음에 도덕적 불안이에요. 근데 신경질적 불안은 원초아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원초아의 욕구를 자아가 통제하지 못하고 압도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원초아가 내가 너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근데 오늘 가면 정말 한마디 할 것 같아. 내가 너무 그 사람한테. 근데 자아가 하지 말라고 하겠죠. 하지마, 참아 이렇게 얘기해. 원초는 막 물이라도 뿌려버리고 싶은데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불안이 자극되는 원초아가 압도돼 버린 나를 자아를 눌러버리고 그게 표출되면 어떻게 할까? 이거예요. 그게 바로 신경적 불안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그거 보면 원초아의 욕구를 자아가 통제하지 못하고 압도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니을 봐보세요. 방어 기제는 외부 세계의 요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시도예요. 그죠? 자아 방어 기제죠? 자아 거죠? 자아가 쓰는 디펜스 메커니즘. 자, 3번 보세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관해서는 옳은 것인데요. 자, 인간의 자유의지의 중요성은 틀렸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한 학자 2명이에요. 프로이트, 그 다음에 스키너. 그죠? 프로이트는 정신결정론, 스키너는 환경결정론.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한 학자 딱 2명이에요. 알았죠? 2명. 그 다음에 2번 거세불안 난근선망은 난근기죠. 자, 성격 구조를 원초자 초자로 구분했죠. 그게 맞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현실 원리에 지배되고 성격의 실행자는 자아조 초자가 아니라 자 5번 성격의 구조나 발달 단계 제시했죠. 성격의 구조가 원초와 자아 초자입니다. 그리고 발달 단계가 심리 성적 발달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봐보세요. 이번에 나온 건데요. 4번 봐보세요. 4번 보면 초자의 특질은 자아이상과 양심으로 구성돼요. 맞아요.
초자는 도덕이거든요. 도덕이에요. 자아 이상은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거는 이게 처음 나온 문장인데 자아 이상은 칭찬을 통해서 발달해요. 칭찬. 알았죠? 칭찬. 그리고 양심은 벌을 통해서 발달해요. 우리가 벌 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칭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자아 이상이고 벌에 의한 것은 양심이에요. 그래서 초자는 이 둘로 이루어집니다. 초자가 도덕인데 자 2번 프로이트는 실수행위를 통해서 무의식이 작용하는 증거를 파악했어요. 맞죠? 왜 그러냐면 자유현상을 생각하면 돼요. 자유현상은 뭐냐면 눕혀놓고 막 말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죠? 프로이트가 본래 그 무의식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최면술을 사사를 받았는데 교육을 받았는데 자기가 최면술을 걸면 안 걸리는 거 이게. 그러니까 내가 최면술의 소질이 내가 약하구나. 그럼 무의식을 어떻게 끄집어내지? 그래서 만든 게 자유현상 기법이에요. 무의식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프로이트가 만든 기법이. 그러니까 말을 많이 시키면 말실수를 통해서 무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실수행위라고 하는 것은 말실수나 잘못 쓴 문장이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적 작용이에요. 알았죠? 그게. 자, 근데 봐보세요. 3번. 내면화가 나왔어요. 내면화를 투입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시험에 이제 내면화로 나왔으니까 내면화로 알면 되는데 내면화는 투사의 반대말이에요. 투사의 반대말. 알았죠? 이런 저는 있었어요. 내면화의 경험이. 다들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누군가 내가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무 싫어. 근데 엄마를 싫어할 수 없잖아요. 내가 미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내면화예요. 그래서 거기 내면화는 거기 보니까 심리적 갈등이 근육계통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방어 기제는 신체화나 전환이 돼요. 그렇죠? 두 가지가 그 근육계통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신체화와 전환이. 제가 해설에다 넣어놨는데 근데 수의근 계통으로 나오는 게 전환이고 그 외로 나타나는 게 신체화예요. 알았죠? 수의근 계통으로 나오는 것은 전환이고 그 외에는 신체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3번 옳지 않죠. 그거 알아야 돼. 내면화 좀 알고 계세요. 이렇게 삐껴 나오면 얘들이 그 다음에 꼭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거기 4번 보면 자아는 2차적 사고 과정이 현실 원칙이죠? 아까 나왔고 그 다음에 남자아이는 난근기의 오디프 컴플렉스로 인한 거세 불안을 경험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방어기자 그 예시로 옳지 않은 거 합리화, 억압, 투사, 반동 형성 모두 맞는데 5번 보면 낮은 성적을 받은 이유를 교수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 탓이다. 남의 탓으로 돌리니까 투사예요. 6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인데 정신분석 이론은 유년기의 경험을 강조합니다. 프로이트 5, 6세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죠? 5, 6세. 왜 성격이 그때까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태체계 이론은 환경 속의 인간입니다. 맞습니다. 인지 이론은 사고가 감정과 행동을 결정한다고 봐요. 사고가. 자, 그다음 근데 이제 프로이트의 이제 이론에서는 무의식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본주의 이론은 무조건적 존중을 강조한다. 무조건적 존중 누구 거예요? 로저스 거죠. 로저스는 인본주의 이론이니까 맞죠. 마지막 5번인데요. 이게 23회 때 문제인데 개인의 무의식을 강조하는 건 정신분석 이론이죠. 근데 만약에 그걸 개인 무의식이라고 해버리면 융 거죠. 융의 개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개인의 무의식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떻든 융도 정신분석 이론이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융은 개인 무의식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을 강조했으니까 또 둘 중에서는 거기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어떻든. 자, 저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